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저품질 영화음악 라디오, 영화도 음악도 아닌의 호스트 언타이틀이라고 하고요. 여태까지 홍타시 준기 형만 여태까지 게스트로 불렀었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게스트를 부르고 새 단장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게스트는 아젠다 씨이고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본인이 설명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노래를 끄고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만들고 공부하고 있는 아젠다라고 합니다. 오늘 현수 오빠가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짧은 지식과 함께 짧은 견문과 함께 두려움을 안고 나오게 됐는데 감사한 거 맞아요?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해요. 영화도 되게 고심해서 고르고 그래서 짧은 견문을 티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영화도 고심해서 고르고 음악 셀렉도 고심해서 골라서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였죠? 광기와 예술의 불가역성이라는 거창한 그렇죠. 무슨 대학원 논문 마냥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 스타트는 둘이 그냥 DM 주고받다가 예술 싫다, 대학원 싫다 쿵시렁쿵시렁 대다가 정한 주제였는데 저 대학원 좋아요. 교수님 저 대학원 좋아요. 저는 싫어서 휴학을 때리고 지금 2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없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원래는 두 편 이렇게 영화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젠다 씨가 고른 영화 3편하고 제가 고른 영화 1편 선곡도 조금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좀 사운드트랙 위주로 조금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영화를 보고 떠올린 음악들을 전곡 전부 아젠다 씨 셀렉으로 소개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첫 곡 먼저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바논 하노버의 I Believe You Can Survive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at everyone can see you. In your face I see happiness with a shimmer of decline. I bet your bookshelf looks similar to mine. 네, 지금까지 레바논 하노버의 I Believe You Can Survive 듣고 왔고요. 그 이거 영화도 저 아젠다 씨가 고른 영화잖아요. 그 마르탱 프로보스트 감독의 세라핀 2008년도 세라핀이라는 영화인데 그 뭐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게 원래는 그 세라핀 루이라고 하는 실존 화가의 어떤 그런 연대기 영화 같은 건데 이 사람 삶이 좀 이렇게 좀 기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 수녀원에서 적응 잘 못하고 결국에는 청소부 약간 그런 거를 하다가 그 혼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비평가 눈에 이렇게 들어서 이제 헛바람이 들어갔다 그래야 되나? 살짝 헛바람이 들었죠.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당신의 그림에 뭔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내가 전시회도 열어주고 이거 다 팔릴 거고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뭐 여러 뭐 세계 2차 대전도 터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걸려서 이 사람의 그림이 이제 빛을 못 보고 많은 뭐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이죠. 예,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좀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되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정물화 같은 느낌의 좀 색감들이 두드러지는데 그런 거 치고 포스트 펑크의 이 트랙을 좀 고른 게 사실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이유로 이런 트랙들을 고르게 되는지 좀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세라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세라핀이라는 인물 자체가 뭔가 이게 뭐 정물화 같다기보다는 저는 되게 영화 자체에 좀 때가 껴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약간 이제 좋지 않은 위생 환경에 놓여진 사람의 이렇게 손을 보면은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그 애초에 못 씻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손톱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해도 되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뭔가 이 포스트 펑크 자체에 뭔가 어둡고 중성적인 면 그치만 저는 항상 세라핀이 어딘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다는 영화가 자체가 좀 우울하고 되게 블루하긴 한데 차분하다는 느낌 자체는 많이 못 받았어요. 영화 자체에서. 그래서 이 앨범 레바논 해노버의 앨범을 듣는데 이게 너무 세라핀 같은 거예요. 되게 중성적인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세라핀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에 뭔가 통용되던 조숙한 여성의 이미지가 되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되게 거칠고 어떻게 보면 백정 같은 이미지? 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보다는 뭔가 도축을 하는 사람에 가까운 느낌을 저는 되게 받았었거든요. 그 실제로도 보면은 영화 장면들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개울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흙탕물 갖고서도 이렇게 막 뭘 좀 그려보려고 하고 실제로 그 초반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보면 이 사람 진짜 예술에 미친 사람인데 그게 신의 계시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광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몰빵하고 그러고도 물감이 안 나와. 그러면은 어디 뭐 양피 이런 걸로 하고. 맞아. 저는 그냥 백정 같다는 느낌을 칼춤 추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잔다르크 같은 느낌의 근데 그게 차분하다거나 굉장히 조용하다거나 굉장히 정숙한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뭔가 폭발하기 일부 직전의 사람인데 결국엔 언젠가는 폭발하고야 마는 휴화상 같은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받아서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조마조마했던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광인의 모습을 보면 되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터질까 싶은. 네, 그거를 너무 많이 느껴서 이 포스트 펑크 곡과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세라핀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제 조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영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 사람 자체만을 그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노래 가사 I Believe You Can Survive라는 가사에서 여기 노래 가사에서 There's no imitation of you인가? 맞아요. 그런 가사가 당신에게는 있어요. 모방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어떤 것이든지 일단
저는 이 시대까지 왔으면 이제 완전한 무에서 유가 탄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서도 그쵸. 개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아 있지만서도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뭐 현순 씨랑 저랑의 인생도 뭐 태어난다, 학교에 간다, 뭐 죽는다 이렇게 큰 왁구를 보면은 그쵸. 닮아 이렇게 있지만 구조로는 닮아 있지만 아니, 구조로서는 닮아 있고 또 우리가 듣는 음악이라든지 이야기하는 주제가 어디서 차용한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하는 말 자체도 다 사전에서 비롯된 것들이고 음. 전혀 배우지 않으면서 오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세라핀이라는 사람 자체 똑같이 보면은 그 사람이랑 저희의 일생의 그 왁구는 똑같지만서도 그녀 자체에 대한 모방이 전혀 없다라는 그쵸.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제대로 미술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렇게 뒤에 이제 소개할 영화들까지 셋을 좀 모아봤을 때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그 절대 격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 같다라는 느낌에 좀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어떤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어떤 방식들이 되게 그러니까 어떤 잘 정돈된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이렇게 좀 진짜 뭐 어떤 좀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짐승의 어떤 반응에 더 가깝다 약간 이런 근데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그런 느낌인 게 좀 푸코 씨의 말을 미셸 푸코 아, 씨의 예. 말을 좀 빌리자면 그분께서 이제 그 프랑스 대머리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이제 광기라는 것 자체가 그쵸. 이제 이성의 이제 변증법적인 어떠한 정과 반의 관계로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허다하다라는 건데 이제 이성이라는 게 어떠한 인간 자체의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특권적인 걸로 여겨져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인을 정의를 하려면 이제 이성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면 되는데 그럼 동물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현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을 딱 봤어. 그러면 밥이다 하고 달려.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냥 지금 내가 이걸 먹어야 돼. 난 지금 배설해야 돼. 난 지금 토해내야 돼. 라는 거는 인간은 저희가 뭐 숙취 있을 때 택시에서 20만 원 내면 안 되니까 토 참아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라핀이라는 사람은 20만 원? 모르겠어. 네? 약간 너무 큰데. 예.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성이 살짝 배제된. 그래서 제가 도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맥락에서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뭐 안창살, 등심 막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뭔가. 그냥 피, 뼈, 살로만 끝나는 맞아. 거야. 그 내장까지. 머리, 가슴, 배로만 끝나는 거죠. 곤충이군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비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저는 사실 굳이 저란 사람을 정체화하면은 창작자의 위치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석하고 굴절시키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짐승적인 직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소위 얘기하는 뭐 제도권적 비평의 자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해지는가로 읽히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세라핀 입장에서, 그러니까 뒤에 뭐 스포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일대기니까 이야기하자면 세라핀이 결국엔 정신분열을 겪게 되고 진짜 리터럴리 미쳐버리게 되는데 사실 이 그녀의 어떤 그 미침에는 단순히 그녀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순박한 미침과는 좀 다른 결의 미침이거든요. 후반부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나는 여태까지 그냥 예술이 들어오면 말한 대로 배설하는 방식의 예술을 했는데 그게 전시회가 되고 자본의 어떤 그 구조 안에 향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어떤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되게 직관적으로 사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액의 웨딩 드레스를 사게 되고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어떤 동물적인 예술 앞에서 비평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어떤 오히려 점에서. 역으로 또 비평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 예술이 또 무력한가 그렇죠. 또 말이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현수 씨 말을 듣다가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의 그 세라핀 자체에 어떠한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총량이 이만하다.
근데 그 비평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예술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세라핀은 이 정신을 담을 수 있는 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비평을 받으면서 이 몸이 약간 기형적으로 좀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돼서 정신이 삐쭉삐쭉 작고 그 아세요? 콩지아 뗐어 이거 아세요? 그것처럼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신을 담을 그릇이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쵸.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정신분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죠.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는 게 왜냐면 넌 정신에 아파, 넌 정신이 아파, 넌 지금 병에 걸렸어. 너 어떻게 보면 현대 의학이 결정한 그렇죠. 와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분류 중독이어가지고 또 그 세라핀의 예술 자체도 그러니까 어디 화풍 뭐 화풍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진단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기능이 마비되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어떠한 전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빛을 봐야 예술의 의미가 생성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 전시장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인 공간이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순수한 의도로 이 예술을 제작했다고 해도 그 공간 안에 내 작품이 들어서는 순간 왜곡되고 또 곡해되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정신, 순수한 정신이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세라핀이 나중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그녀의 작품조차도 비평 앞에 무력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슬슬 이제 영화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생각보다 시간이 빨라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준비한 게 네 영화인데 하나 정도는 아쉽지만 버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빨리빨리 아니요 사실 버려도 상관없어. 왜요? 버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 두 번째는 네, 좋아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망나니 같은 인간에 대한 영화긴 한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진짜 망난이죠. 그렇죠 개망난이죠. 진짜 망난. 개망난이죠. 근데 어쨌든 이호영 씨의 모든 것이 꿈이었네 먼저 듣고 다음 영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공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날 두고 떠난 사람 어디쯤에 갔을까 심리들만 못 가서 날 찾아오시려나 이미 내 곁을 떠난 그 사람이 오실까봐 기다리는 내 마음이 허공보고 가슴 뒷네 저 하늘의 별들은 저마다 이별 없이 살려나 오늘따라 저 달은 왜 이다지 밝을까 외로운 내 마음에 희망빛을 주려나 달과 함께 보시되어 밤새도록 얘기하다 깊은 잠을 깨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네
밝을까 외로운 내 마음에 꽃이 되려 밝을까 괴로운 이 마음에 희망빛을 주려나 달과 함께 꽃이 되려 옛 이야기 주고받다 깊은 잠을 깨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네 모든 것이 꿈이었네. 내가 가수가 아니니까. 귀여우셔. 네. 250의 모든 것이 꿈이었네 듣고 왔고요. 예, 개인적으로 그 이 트랙의 이 뒷부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맞아. 김수희 할아버지가 이제 내가 가수가 가수가 아니라서 아니라서. 엄청 잘 부르셨거든. 그러니까 엄청 잘 부르셨는데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긴데. 저보다 나으시거든요. 아니 잘하시잖아요. 그 이번 영화도 수현 씨가 골랐던 그 영화고요.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 21세기 명작 중 하나죠. 취하선이고 그게 이제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취하에서 그림을 그리는 신선이라는 뜻이죠. 네, 그쵸. 그거 말고 그 원래 이 영화도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 장승업 그쵸. 씨? 네, 오원장승업 화가 그 조선 말기 3대 화가 중 하나로 꼽히는 분이신데 실제로도 술과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서 맞습니다. 항상 취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사람의 그냥 일생이라면 일생을 좀 그린 영화죠. 그렇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천부적인 재능과 별개로 참 망난이에요. 진짜 백정이죠. 전 진짜 망난이야. 진짜 백정. 그래서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지만 근데 또 이제 세라핀과는 또 다른 점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은 어쨌든 그 김선비라고 하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 필지는 따라할 수 있는데 그거 붓을 그릴 때 그 안에 뜻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의 끊임없는 짓누르는 좀 고뇌 같은 거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능과 그러니까 좋은 아티스트로 너가 성장해라와 본능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한다 사이에 각축전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 타협을 할 건지 말 건지죠. 그쵸. 춘화를 그리고 이러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실제로 모작도 많이 했고 이랬으니까. 그쵸. 예.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왜 항상 술과 여자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맞아요. 정말 거의 불가분한 수준으로 어느 예술가든지 술 문제가 있던지 그쵸. 약을 하던지 애인 문제가 있든지. 네, 그쵸. 폴리아모리던지 막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취하선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의 그림에 그 영혼이 있으니까 술과 여자 같은 건 솔직히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곁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영혼을 이미 그 사람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서 영혼을 쫓을 필요가 딱히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허하잖아요. 내가 영혼을 이미 보고 있는데 주변 것들을 보면 얼마나 덧없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과 여자에 목매는 이유도 주변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미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생각해 보면. 그쵸. 실제로도 네. 그 양반가들한테도 호통치잖아요. 그렇죠. 매우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하극상을 매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게 얼마나 별로일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이 이미 완성돼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미 고뇌를 한다는 거는 자기 고집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떤 예술에 대해서. 네. 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나 이게 진짜 좋은데.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명확히 있으면 솔직히 그걸 꺾기가 되게 힘들어요. 뭔가 아무거나 창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렇죠. 근데 아까처럼 그 세라핀처럼 어느 그 정해진 궤도에 자기를 넣는다는 거는 동물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맨날 쑥이랑 마늘을 개 먹어야 되는 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못할 짓이죠. 그러니까 나는 쑥이랑 마늘 먹기 싫고 이미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내 앞에 있는데 굳이 뭐 다른 걸 내가 좇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쵸.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초식 동물에게 육식을 강요한다든지 반대로 그렇죠. 육식 동물한테 초식을 강요하는 거랑 좀 비슷한 이치인 것 그 같기도 하고. 두루미한테 넓은 그릇 주고 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입 찢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그렇죠. 골절상을 입는 거지. 그렇죠. 근데 평생 골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까 그쵸. 세라핀도 그렇고 장승업 씨도 그렇고. 약간 좀 버티기 힘들어한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사담인데, 음. 아 이거는 절대 저는 취하성 같이 살지, 그 장성업 선생님처럼 살진 않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디제잉을 할 때 개인적으로 루틴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아, 이 곡 다음엔 꼭 다 이 곡이 와야 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올라설 때 맨정신으로 올라가면 항상 망쳐요. 아, 취하선 스타일이신데요? 약간 있어요. 약간 확실히. 있으시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라디오에서 이거 되게 여러분들한테 그 음주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팁인데 손바닥 내가 취했나 이런 걸 자가 진단할 땐 손바닥을 진짜 아주 짝소리가 날 만큼 크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안 취한 거고 쳤을 때 먹먹하면은 약간 취기가 있는 거고 쳤는데 안 느껴져. 이제 그럼 집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에 내가 이제 고통을 받을 거라는 이래요. 암시인 건데 딱 그렇게 3단계로 나눴을 때 저 항상 약간 대게 올라설 때 한 2단계 근처까지는 술을 조금 먹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좋은 버릇은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대게 올라섰을 때 사실은 은근히 이렇게 좀 그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많죠, 다음 많죠. 곡을 뭘 틀어야 되지? 지금 플로우 반응은 어떻지? 근데 술을 먹고 나면 생각이 되게 단순해지고 단순해지죠. 잡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직관적으로 이 곡 다음에 그냥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틀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용기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감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내 선택을 선곡 매 순간순간의 선곡이 그 선택이잖아요.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술을 먹고 내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해 그 골랐다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왠지 그게 이제 책임이 경감되는 듯한 느낌이 근데 드는 그러면 거지.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걸 틀었을 때? 그럼 이제 주님이 접신하신 거라고 하면 아, 되는 거죠. 그것도 근데 그러면은 이성이 휘발되는 순간에 트는 거니까 밥이다 이러고 댁으로 가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비슷한 건데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어. 아, 그러니까 뭐 매번 그렇진 않고 술이 안 필요하고 음악을 틀 때도 있기는 한데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되면은 항상 일단 술로 먼저 그 무게를 좀 더는 스타일인데. 청심환 대신 술을 선택하시는 아, 거죠? 그렇죠. 사실 청심환보다는 그게 좀 직방이더라고. 근데 그래서인지 취하선을 보고 있는데 그 보면은 진짜 과할 정도거든. 이 사람 진짜 알중도 그런 알중이 없어. 왜냐면 왕이 불렀는데 아, 맞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자기 술을 안 준다고 궁궐을 탈출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맞아요. 잡히고서는 버팅이고 살았던 인간이고 실제 역사 기록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알코올 중독은 그 예사 저게 아니라 술을 안 마시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그냥 광인이에요. 그쵸, 광기죠. 광인이죠. 이것도 광기. 아니 나는 광인이 아니에요. 참고로. 광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뭔가 저도 이제 알거든요. 뭔가 토해내야 할 때 늘 뭔가 진심이든지 뭔가 그 내 솔직함과 연관된 나의 정말 내면에서부터 뭔가 끌어낼 때 술만한 게 솔직히 아,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뇌 구조가 1차 방지턱과 살짝 2차 방지턱까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진짜 말해도 되나? 진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하지 말자가 원래 메커니즘이라면 술을 먹으면
이게 1차 방지턱에서 붕 떠가지고 그쵸. 3차까지 다 뛰어넘고 안착해서 그쵸. 그리고 가드레일 박는 거지. 그쵸. 그럼 어이쿠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다음날 아프잖아요. 그 장승업 씨 그 최민식 씨가 연기한 그 장승업 씨는 그냥 항상 그 방지턱이 없는 삶인 거죠, 그렇죠? 그쵸. 그 장면 있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가. 아 맞아요. 그게 정말 신선이 따로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초가 위에 있지만 구름을 타고 있는 사람 같았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영화 스포긴 하지만 그분의 막 죽음이 그렇죠. 있잖아요. 화덕에 그렇죠. 들어가서 자기 삶을 이제 끊거든요. 이제 그쵸. 그것조차도 저는 신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죽기를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죽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인간밖에 없거든요. 뭐 토끼가 난 진짜 죽어야 돼 이러고 뭐 얼굴을 이렇게 받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동물이 자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인간만이 자기 목숨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그렇죠. 결정권이 쥐고 있죠. 있는데 항상 그렇게 살다가 화덕에 들어가 죽는다는 거는 물라 일체 경지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저는 어떤 신성과 그 인간의 어떤 합의점을 봤다. 예술과 일 합치가 되지만서도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점에서 인간이기를 택했다. 오히려 그런 애매모호한 엔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꿈이었네라는 노래도 그 술 먹고 이제 다 하면 꿈 약간 이럴 때도 있지만 발꿈, 모발꿈 네, 이렇게 모발꿈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 유튜브에 취하선을 배경으로 이 노래 BGM으로 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취하선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한번 유튜브에 250 취하선 이렇게 검색을 맞아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취하선은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거였는데 이번 거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거는 진짜 고도수의 술을 먹고 볼 때 저도 술 먹고 봤어요. 이거 술을 안 먹고 보기가 힘들고 이게 술도 그냥 뭐 맥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고량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전통주 소주 전통주. 중에 고도수 한 25도 이상의 증류식 소주를 먹든 아니면 진짜 그 무색 무취의 선호 막걸리라고 있어요. 아니면 송명석 막걸리 이런 그 아무런 맛도 없고 그냥 물 쌀향 이게 전부야. 근데 먹다 보면 취하는. 아니 최민식 씨가 영화에서 술을 진짜 맛있게 먹어요. 정말 맛있고 너비안이 애 대접해주면서 먹는 장면이 진짜, 미쳤어. 진짜 병나발을 계속 불죠. 맞아. 이게 음주 권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시간상 한 영화 정도 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 하나를 더 소개하고 갈 것 같은데요. 이제 유명한 밴드죠. 더 스미스의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하고요. 듣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영화 이야기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was happy in the haze of a drunken hour, but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I was looking for a job and then I found a job, and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In my life, why do I give valuable time to people who don't care if I live or die? Two lovers entwined
what she asked of me at the end of the day. Caligula would have blushed. Oh, you've been in the house too long, she said, and I naturally fled. In my life, why do I smile at people who I'd much rather kick in the eye? I was happy in the haze of a drunken hour, but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Oh, you've been in the house too long, she said, and I naturally fled. In my life, oh, why do I give valuable time to people who don't care if I 네. 그 이번 영화는 제가 고른 영화고요. 코엔 형제의 바톤 핑크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 이제 하지만 곡은 아젠다 씨가 골랐죠. 더 스미스의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를 골랐습니다. 너무 바톤 핑크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줄거리 사실 이게 줄거리가 되나? 이 줄거리를 잡히는 영화인가? 아 근데 약간 그냥 어떤 뉴욕의 뉴욕의 좀 저명한 극작가가. 괜찮은 라이징 스타 같은 극작가가 할리우드로 이제 부름을 받는 거지.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LA 로 가라. 맞아. LA 할리우드로 가서 영화 상업예술해라. 상업예술 각본 써라 하는데 이제 쓰라고 이제 앉혀놨는데 한자도 못 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한자도 진짜 못 써. 원래부터 영어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가끔 작업실 앞에 앉아 있는 저가 마감할 때 나갔대. 마감- 마감할 때 나갔대. 글쎄 마감할 때. 이런 느낌. 그 분명 뭘 봤거든 나는. 그렇죠. 근데 못 써. 맞아. 근데 그 상태로 쭉 이어지다가 옆방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찾아보니까 이제 보험 판매원이라고 하는 남자 찰리가 와서 이제 술 이렇게 동무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뭐 뒤에 스포일러지만 이렇게 그 은퇴한 작가도 뭐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사건에 휘말리고 사건의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완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뒤부터는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어려운 영화죠. 그냥 제가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웃퍼요. 맞아, 그 우퍼. 무한도전에 나오는 하하 개 그 사표정 아시나요? 그 집에 갔더니 개가 이런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표정이 이거든요. 알아. 그냥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저 이 헤븐 노우즈 안 미저러블 나우가 그냥 진짜 바톤 핑크 같아요. 나 진짜 미련하고 바보 같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이 앞에 이제 상술한 이제 영화들은 천재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톤 핑크 씨는 절대 천재가 아니에요. 그 재능이 없는 인간이죠. 예. 저 근데 뭐 그렇긴 하죠. 재능이 있기야 있겠지만서도 그치. 천재는 아니죠. 어. 그러니까 그냥 무난한 사람이죠. 무난한 사람. 그러니까 밥벌이 정도 할 할 수 수 있는 있는 사람. 어.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약간 답답하고 너무 조마조마하고 이 사람이 진짜 이걸 마감을 못하면 안 되지. 어떡하지? 끝에 가서는 진짜 멋진 필체를 보여주면서 막 성공시키겠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응 아니야? 약간 이런 영화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사람들이 항상 난세의 영웅 같은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난세의 영웅 같은 사람을 너무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맞아. 천재를 바라고 광기, 천재는 망가지길 원하고 천재는 불행한 삶을 살길 원하고 그래야만 뭔가 이 천재의 인생의 결이 완성이 됐다. 기승전 결은 늘 패망이어야 한다. 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평범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메스꺼움의 원천이 이 사람의 평범함이었던 거예요. 맞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위한 글을 쓰고 싶다고
했거든요. 맞아. 보통 근데 사람들을 그거는 누가 밑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내려볼 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는 천재 호소인이거든요. 그 맞아. 사람. 근데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가 너무 메스껍고 이 사람이 평범하다는 역겨워. 사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맞아.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술하는 사람 중에 천재의 비율이 더 적을 텐데도 그냥 일반적으로 예술하는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거울 치료를 약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광기에 대해서 배척하고 이 사람 또라이야, 이 사람 미쳤어, 이 사람 이상해 하지만 늘 그걸 동경하고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그 휘발된 이성에 대한 그리움 맞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참 옆에서 볼 때 제일 안쓰러운 게 재능 그쵸. 없는 사람이 천재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을 때가 제일 사실은 그 곁에서 좀 감내하기 힘든 그게 있어. 그렇죠. 그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걷는 그 길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절대 보편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내가 락스타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천재 락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일단 술하고 약하고 그런 뭐 방탕한 삶을 살아. 선후 관계가 뒤틀린 거거든요. 살짝. 일단은 나는 그 취하선의 삶을 먼저 살면 내 천재성이 증명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바텀 핑크 씨를 보고 있으면 그 느낌이 있어. 약간 근데 이 사람이 막 엇나가는 삶을 살지도 않아요. 아니 그친 않지. 그러니까 보면은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역겨웠어요. 그 글을 완성시키고 와 진짜. 해군들 앞에서 댄스를 추면서 몰랐어? 나는 이제 글을 끝냈어. 뭐 이러면서 이게 내 제복이고 어. 그 자기가 양복을 입은 걸 보면서 이게 내 제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얘기를 하자면 약을 하고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게 내 교복이야. 내가 이 직업에 맞는 내 옷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난 천재니까. 난 천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옆에 그러니까 스스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고 있으면 그것만큼 제일 견디기 힘들어할 너무 견디기 광경이 힘들죠. 없어.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이 대화하면서 나눴지만 개인적으로는 밖으로 아예 예술 전체로 볼 수 있는 우화라고도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이제 스포기는 하지만 이 보험 판매원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들 솔직히 들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렇죠. 아저씨 달변가예요. 달변가죠. 그리고 아저씨가 보험 판매원이라 했을 때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었던 건 그럴 만한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줘. 그렇죠. 믿고 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야기를 해줘. 근데 그 막상 영화 하는 인간들 예술 절대 격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그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항상 근데 머릿속에 그 마인드가 있어요. 아무리 예술이 길고 날고 뛰어도 현실만은 못하다. 라는 그 감각이 항상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톤 핑크는 그런 부끄러운 자기 고백의 영화라고도 좀 느껴져요. 내가 영화 한다고 아무리 삐대고 돈을 사실 뭐 천문학적으로 쓰겠죠. 이 코엔 형제는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감독들 중 하나인데 제작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써봤자 현실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보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연쇄 살인이 났다라는 기사가 어떤 쉽게 영화보다- 말하면 네.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이 죽어간다라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끄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탐정 소설이나 추리 소설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거고. 왜냐면은 인간이 어떠한 항상 말했잖아요. 닿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있죠. 지금 내가 죽음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죽음이나 늘 폭력적인 것과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회라는 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발생하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을 언제나 약간 탐닉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눈이 이렇게 탁 팔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옆에 사람 시체랑 멋진 그림이 있으면 사람 시체를 먼저 보겠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죠. 그 찰리 씨가 찰리의 만행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술이 전혀 무가치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항상 그 재능 없는 이가 천재성에 대해서 탐닉하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발생하는 오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현실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무료하다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내려보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예술이 비참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더 비참했던 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장승업 씨나 세라핀 같은 사람들도 엄청 내려봐요. 아, 그쵸. 근데 선민의식이 있는데 걔는 천재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가 내려봄에 있어서에서가 뭔가 나오는데 그 바톤 핑크스 씨 같은 경우에는 내려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동일선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나오는 거죠. 그쵸. 나올 게 없는데 변비인 거죠. 변비 미안해, 예술, 미안해. 변비 예술을 그쵸. 하고 있는. 영감의 변비 같은 네, 거죠. 영감의 변비. 같은 꽉 거죠. 막혀가지고. 그쵸. 그 사실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원래 저희가 또 따로 또 준비했던 영화가 한편 또 아젠다 씨가 고른 영화가 있어요. 그 4미니츠라는 영화인데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그 교도소에 있는 어떤 여자 그 죄수와 교도소에 매번 이제 피아노 레슨을 가는 선생이 만나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이 여자애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약간 알고 헬렌 켈러스럽죠. 그렇죠, 좀. 약간 그러고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이 두 사람 다 서로가 상처가 있고 그렇다고 이 영화는 절대 따스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모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회를 준비한다 하지만 사실 이 내용 안에 잡히지 않는 모든 뾰족한 감정들이 로그라인 밖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뭔가 그 영화를 더 얘기하기보다 이 영화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그 선정해온 곡이 사실 제 마음에도 너무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이라서 그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 영화에 맞는 곡으로 비오크의 그 파간 포이트리를 이교도의 선곡했단 편지죠. 말이죠. 이교도의 편지를 선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천재라는 것이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을 하지만 그게 결국엔 그 고흐의 그림이 항상 어딘가에 묻혀져 있다가 나온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서야 그 천재성을 인정받는 경우. 근데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당시에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너 뭐라는 거야? 너 이단이야. 님 뭐됨? 너 뭐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항상 예술이라는 천재의 예술 혹은 광인의 예술 아니면 정말 평범한 예술도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이교도의 편지처럼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안내의 일기가 나중에 발견이 돼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그런 먼지 쌓이고 이상하고 괴랄한 것들이 나중에는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예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선곡한 이교도의 편지. 그렇죠. 이등병의 편지 아닙니다. 이교도의 편지죠. 약간 그 마지막 4분을 위해 사실 이 영화가 존재한다 해도 맞습니다. 그 과언이 아닌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진단 역시도 그 마지막 4분을 두고 이교도의 편지스러운 지점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 매우 여러분들에게 꿀팁인데 바톤 핑크를 제외한 모든 지금 소개했던 영화들은 왓챠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있습니다.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또 영화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근데 기분 좋을 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맞아요. 예. 근데 기분 나쁠 때 봐도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영화는 아니에요. 기분이 더 나빠져요. 예. 그냥 뭐 평범할 때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그 천재의 불행, 그렇죠. 천재의 광기스러움, 엇나감을 나는 느끼고 싶다. 평범함을 거부하겠다 하면은 꼭 대리만족으로 그렇죠. 바랍니다. 여튼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파간 포에트리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 텐데요. 항상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고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서 네 맞아요. 다음에는 오실 때는 뭐 한 1시간 50분 이렇게 하고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뭐 아젠다 씨뿐만 아니라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DM 해주시면은 게스트가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해보니까 또 게스트가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이 티키타카가 재밌어요. 그 이 사람 인생 얘기 들을 수 있는 게 재밌고 나도 이상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비옥의 파간 포에트리 들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arling, through the dark currents, I find an accurate copy, a blueprint of the pleasure in me. A secret code carved, a secret code carved. He offers a handshake, crooked 5 fingers, they form a pattern yet to be matched on the surface simplicity. By the darkest pit in me is pagan poetry. Pagan poetry. Morse coated signals, a pulsate, a wake me up from night. Hibernate on the surface simplicity. By the darkest pit in me is pagan poetry. Pagan poetry. Helen and I lov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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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him. This time I'm gonna keep it to myself.